절대 브로콜리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브로콜리가 최고의 항암 식품이라고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브로콜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서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지난주 제가 당직을 서던 응급실로 63살 되신 환자분이 실려오셨습니다. 의식은 이미 흐릿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울먹이시며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식사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냐고 제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칼륨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 심장을 멈추게 만들 뻔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챙겨 드셨던 브로콜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27년 동안 차가운 투석실과 긴박한 응급실을 오가며 콩팥이 망가져 생사의 기로에 선 수많은 환자분을 직접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고통스러운 투석기계에 몸을 맡기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방송과 전문가들이 브로콜리를 채소의 왕이라고 칭송합니다. 맞습니다. 브로콜리는 분명 훌륭한 항암, 식품이 맞아요. 하지만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늙고 지친 콩팥을 가진 우리 세대에게 브로콜리는 잘못 드시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 3가지와 콩팥을 되살리는 황금 조리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브로콜리가 암을 막아주는 기적의 채소라고 하는데 왜 의사인 저는 자꾸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손주는 브로콜리를 먹고도 멀쩡하게 뛰어노는데 왜 내 몸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브로콜리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콩팥이 우리의 나이만큼 늙고 지쳤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콩팥을 60년 넘게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콩팥은 촘촘하고 깨끗한 새 필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소변으로 걸러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쉼없이 피를 걸러낸 우리 콩팥은 이제 녹이 슬고 구멍이 헐거워진 낡은 필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과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에게 이 성분들은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여기서 반전인데요. 늙고 지친 콩팥에게는 필터 구멍을 막아버리고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처치, 곤란한 거대 쓰레기와 같습니다. 젊은 사람의 콩팥은 이 칼륨과 옥살산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노화된 우리 콩팥은 걸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 위험한 성분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다시 혈관 속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심장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파르르 떨다가 결국 멈춰버리게 됩니다. 배출되지 못한 옥살산이 콩팥 안에 남아서 칼슘과 엉겨붙으면 그것이 바로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주는 신장 결석이 되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필터가 막히고 독소가 혈액 속에 차올라도 콩팥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평소에는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셔서야 콩팥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콩팥을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음식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조합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식탁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붉은 유혹, 초고추장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브로콜리의 비릿한 풀냄새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새콤달콤한 맛을 즐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드셨을 겁니다.
채소를 먹는 거니까 소스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뼈저린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살 박영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님은 부산에서 퇴직 후 혼자 사시면서 평소 당뇨 수치가 경계선에 있어 식단 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한 송이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브로콜리 옆에 항상 놓여있던 종지 그릇이었습니다. 박영수님은 밍밍한 브로콜리 맛을 견딜 수 없어 붉은 초고추장을 브로콜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듬뿍 발라 드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여기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박영수님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을 뜨기 힘들었고 저녁이면 발목에 신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마치 비누를 풀어놓은 것처럼 거품이 가득했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겁이 덜컥난 박영수님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고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콩팥에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 증상과 함께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브로콜리가 아니라 바로 초고추장이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의 혈관은 이미 설탕물에 절여진 끈적끈적한 상태와 같아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고추장이라는 거대한 폭탄을 던진 셈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싸드시는 시판 초고추장의 뒷면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는 액상과당이라는 무서운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흡수가 훨씬 빨라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만들고 콩팥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초고추장의 짭짤한 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늙고 지친 콩팥은 가뜩이나 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나트륨이 물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몸은 물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혈관 내 압력은 터질 듯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박영수님은 건강을 위해 먹었던 브로콜리가 초고추장과 만나면서 오히려 콩팥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를 터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뇨 환자에게 초고추장을 듬뿍 찍은 브로콜리는 채소가 아니라 소금과 설탕으로 버무린 독덩어리를 씹어 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관이 약해진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조합은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만성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맛 때문에 초고추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죽어도 그 새콤달콤한 초고추장 맛은 못 끊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인의 혀끝 즐거움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고집부리는 분들의 신장은 저 같은 전문의도 구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빨간 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조합, 초고추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고추장이 콩팥을 서서히 옥죄어오는 만성적인 독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죽음의 조합은 예고도 없이 심장을 단 한순간에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와도 같은 급성 맹독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배신감에 치를 떠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큰맘 먹고 비싼 돈을 들여 기계를 사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갈아 마시던 바로 그 초록색 물생 브로콜리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몸속 독소를 빼준다는 해독 주스 열풍이 불면서 집집마다 믹서기나 착즙기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채소는 익혀 먹는 것보다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가 없고 흡수가 빠르다고 철석같이 믿으시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브로콜리와 각종 채소를 갈아 녹즙 한 잔을 들이키는 것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대가 넘은 우리 콩팥에게 이 생 브로콜리 주스는 영양 덩어리가 아니라 심장을 마비시키는 고농축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겪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4살 한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한영자님은 평소 건강 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기 싫다며 자연 치유를 맹신하셨고, 방송에서 브로콜리가 혈관 청소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가의 착즙기를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생 브로콜리를 비롯해 칼륨이 많다는 케일과 시금치까지 듬뿍 넣어 진한 녹즙을 만들어 남편분과 함께 큰 컵으로 2잔씩 드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는 착각 속에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여느 때처럼 주스를 마시고 주방을 정리하던 한영자님은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그 자리에서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 바닥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에 놀라 달려온 남편분이 흔들어 깨웠지만 한영자님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한영자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곧이어 심장박동이 완전히 멈추는 심정지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에 도착했고 가까스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료진이 확인한 혈액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치사량 수준의 칼륨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진단명은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였습니다. 도대체 몸에 좋다는 채소를 갈아 마셨는데 왜 심장이 멈추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농축의 배신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칼륨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아주 잘 내보냅니다. 하지만 노화된 콩팥은 이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로콜리를 그냥 씹어 드시는 것도 아니고 기계로 갈아서 즙을 내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로콜리 한 송이를 입으로 씹어 먹으려면 배가 불러서 다 먹기도 힘들지만 즙으로 내면 그 많은 양이 고작 물 한 컵으로 줄어듭니다. 즉 서너 송이 분량의 칼륨이 컵 한 잔에 고스란히 농축되어 우리 몸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 안 빠지는 싱크대에 소방 호스로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은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돌진합니다. 우리 심장은 미세한 전기 신호에 맞춰 뛰는데 과도한 칼륨은 이 전기 신호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장이 쿵쿵하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칼륨 폭격을 맞으면 찌릿찌릿하며 경련을 일으키다가 퓨즈가 끊어지듯 툭 하고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침묵의 살인자, 부정맥과 심정지입니다. 한영자님의 보호자분들은 응급실 복도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마신 주스가 오히려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 넣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환자분들에게 생채소나 녹즙 섭취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만 떠들어댑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응급실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씹어서 드시는 것과 갈아서 드시는 것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충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쁘시거나 고혈압약을 오래 드셔서 콩팥 기능이 의심되는 분들에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생 브로콜리 주스는 보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그것도 아주 달콤하게 포장된 치명적인 사약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내 몸 상태도 모른 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한영자님의 사례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 초록색 물을 아직도 건강음료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믹서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생명수가 아니라 독극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조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심장이 멈추는 급성독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셨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죽음의 조합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지옥 문턱까지 끌고 가는 끔찍한 사냥꾼입니다. 바로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우유와 브로콜리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쉬이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셔서 칼슘의 제왕인 우유나 치즈를 채소의 왕인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브로콜리 치즈 수프나 우유를 넣은 브로콜리 볶음을 건강식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은 우리의 건조한 콩팥 안에서 이 두 음식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무시무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신다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실 겁니다. 제가 만났던 73살 윤재호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재호님은 수원에서 오래 사셨는데 정형외과에서 뼈가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멸치와 우유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던 분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며 우유 한 컵에 삶은 브로콜리를 넣어 갈아 마시거나 브로콜리 볶음에 치즈를 얹어 드시곤 했습니다. 뼈가 튼튼해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1년 넘게 이 식단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곤히 주무시던 윤재호님은 갑자기 왼쪽 허리를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잠깐,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건장한 성인 남성인 윤재호님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대굴대굴 구르셨고 식은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채 헛구역질까지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윤재호님은 통증 때문에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윤재호님의 콩팥과 요관 사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한 모양의 거대한 결석이 꽉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요로 결석이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하다는 그 요로 결석이 뼈를 위해 먹었던 음식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도대체 왜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콩팥에서 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면 서로 자석처럼 달라붙어 물에 녹지 않는 딱딱한 결정체를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물을 많이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이 결정체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시달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하수구에 옥살산과 칼슘 덩어리가 엉겨 붙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밖으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콩팥 안에 고스란히 쌓여 점점 크고 단단한 돌덩이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만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콩팥에 연한 살점을 찍고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윤재호님은 결국 응급수술을 통해 돌을 깨부수고 나서야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윤재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내 몸을 생각해서 먹은 우유와 브로콜리가 내 몸 안에 칼날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콩팥을 망가뜨리고 수술대 위에 눕는 비극은 윤재호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건강을 위한다며 브로콜리 수프를 끓이고 우유와 함께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콩팥 안에서 날카로운 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죽음의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초고추장. 둘째, 생 브로콜리 주스. 셋째, 우유와 브로콜리 조합. 이 3가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때문에 너무 겁을 먹으셨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있는 브로콜리를 당장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 대답은 절대 아니오입니다. 제가 앞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드린 이유는 브로콜리가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늙고 지친 콩팥이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해 왔다는 것을 뼈아프게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여전히 채소의 왕이자 신이 내린 최고의 항암식품이 맞습니다. 다만 칼날을 쥐는 법을 몰라서 내 손을 벤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독소는 빼고 약성만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독소 길들이기라고 부릅니다. 보고도 치명적인 맹독이 있지만 전문가가 독을 제거하면 천하일미가 되듯이 브로콜리도 조리법 하나만 바꾸면 우리의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방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죽어가던 콩팥세포를 깨우고 꽉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기적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그 갈림길에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올바른 길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치료하고 목격했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구에 사시는 66살 임경자 님입니다. 임경자 님께서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그 어두운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임경자 님은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남은 것은 망가진 몸뚱이뿐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얼굴은 항상 부어 있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좋아하시던 등산은커녕 동네 산책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의사로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임경자님께서 콩팥을 고치기 위해 좋다는 건강보조식품과 즙을 무분별하게 드시면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임경자님께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시는 정체불명의 약들을 다 끊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조리법대로 딱 6개월만 실천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냉장고 속에 있던 초고추장 통을 버리고 믹서기를 찬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라고 처방했습니다. 임경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을 먹어온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석만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말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녹즙 대신 찜기에 찐 채소를 드시기 시작했고 자극적인 양념 대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익히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뒤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날 진료실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기적처럼 안정권으로 돌아섰고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크레아티닌 수치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의 안색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퉁퉁 부어있던 다리에 부종이 싹 빠져서 발목이 가늘어졌고 피부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임경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어제는 친구들과 팔공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숨도 안 차고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콩팥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의사로서 느꼈던 보람과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임경자님께서 특별한 비싼 약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귀한 식재료를 구해서 드신 것도 아닙니다. 임경자님은 그저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매일 꾸준히 따라하셨을 뿐입니다. 의사를 믿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신 겁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세포는 살릴 수 없지만 비틀거리고 있는 세포들은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임경자님의 콩팥도 여러분의 콩팥과 똑같이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했기에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예전 임경자님과 같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임경자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줄 전문가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임경자님을 살려냈던 그 구체적인 비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브로콜리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콩팥을 정화하는 황금조합과 조리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임경자님의 콩팥을 지옥의 문턱에서 구해낸 구세주는 수백만 원짜리 비싼 산삼이나 녹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냉장고 구석에 무심코 방치되어 있던 아주 작고 매운 노란색 소스, 바로 겨자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고작 횟집에서나 먹는 겨자 따위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의학기관인 하버드대학과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밝혀낸 놀라운 과학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콩팥을 위해 브로콜리를 찌거나 데치면 참으로 아쉽게도 그 속에 들어있던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핵심 효소가 열에 의해 죽어버립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아무리 브로콜리를 배가 터지게 많이 먹어도 최고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마치 보물상자를 찾았는데 열쇠가 없어서
그 안에 금은보화를 하나도 꺼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겨자와 고추냉이 속에는 브로콜리에서 사라진 그 효소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힌 브로콜리에 겨자 소스를 아주 조금만 찍어서 드시는 그 순간 멈췄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듯 죽었던 효소가 심폐소생술을 받은 것처럼 기적적으로 되살아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이 작은 겨자 한 스푼이 콩팥 염증을 없애고 암을 막아주는 설포라판의 흡수율을 무려 19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생명의 마법입니다. 겨자가 죽은 세포를 깨우는 명약이라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양파와 사과 식초는 더러워진 혈관을 닦아내는 든든한 청소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이것이 콩팥을 숨막히게 합니다. 이때 양파 속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마치 코팅막을 입히듯 혈관 안쪽을 감싸주어 찌꺼기가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여기에 상큼한 사과 식초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앞서 말씀드린 콩팥에 돌을 만드는 주범인 옥살산을 잘게 분해하여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따뜻하게 찐 초록색 브로콜리에 얇게 채 썬 양파를 곁들이고 거기에 톡 쏘는 겨자와 새콤한 사과 식초를 섞은 소스를 뿌려 드시는 그 맛을 말입니다. 입안에서는 알싸하고 개운한 맛이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고 몸속에서는 늙고 병든 콩팥을 정화하는 대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의 평범한 식탁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합병원으로 만드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는 잊으십시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이 위대한 식재료들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우리 콩팥을 지켜줄 진정한 명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아침마다 어떻게 먹어야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일까요? 복잡한 것은 딱 질색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3가지 조리 원칙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87분의 미학입니다. 왜 하필 87분이냐고요? 이게 연구 결과로 밝혀진 최적의 시간이에요. 시장에서 사온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칼로 먹기 좋게 잘게 잘라 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르자마자 바로 냄비로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른 상태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두고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 시간은 브로콜리가 마르는 시간이 아니라 브로콜리 스스로 암세포와 싸울 무기인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지을 때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듯 브로콜리에게도 약이 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아침에 너무 바쁘시다면 전날 저녁에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거나 최소 30분이라도 꼭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이 우리 혈액 속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원칙은 4분에서 5분 증기 샤워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풍덩 빠뜨려 삶는 것은 그 귀한 영양소를 모두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찜기에 물을 조금만 붓고 채반 위에 브로콜리를 올려 뜨거운 증기로 쪄내야 합니다. 이때 시간은 딱 4분에서 5분을 지켜주십시오. 5분이 넘어가면 아삭한 식감이 사라져 흐물흐물해지고 열에 약한 비타민과 효소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푸릇푸릇한 초록색이 가장 선명해지고 씹었을 때 기분 좋은 식감이 남아있는 그 4분에서 5분이 우리 콩팥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3번째 원칙은 튜브 겨자의 활용입니다. 매번 겨자 가루를 물에 개어 소스를 만드는 것은 번거로워서 며칠 하다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치약처럼 짜서 쓰는 튜브에 든 연겨자나 고추냉이를 2,000원 정도면 아주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탁 위에 항상 올려 두십시오. 그리고 간장 종지에 식초 조금, 간장 조금을 넣고 이 튜브 겨자를 손톱만큼만 짜서 섞어 주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열에 의해 손실된 효소를 보충하고 브로콜리의 해독 능력을 19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수많은 내용 중에서 다 잊으셔도 좋지만 이 3가지만큼은 제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르고 87분 기다리기. 둘째, 4분에서 5분 찜기로 쪄내기. 셋째, 겨자 소스 곁들이기.
이 세 가지가 내 몸속 암세포를 잡고 콩팥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채소 한 송이를 먹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눈 겁니다.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이 차가운 투석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고 명예를 못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 시절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려면, 자녀들에게 짐 안 되려면 오늘 배운 것들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 차가운 투석실에서 환자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공원에서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건강한 이웃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87분의 기다림과 4분에서 5분의 찜 요리, 그리고 겨자 한 스푼은 우리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방패가 될 겁니다. 비싼 명약이나 화려한 수술보다 오늘 저녁 우리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한 브로콜리 한 접시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피가 맑고, 피가 맑아야 온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식탁이 병원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우리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